학교. 지금 아이들에게 이 두 글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해야 하는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기도 하고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끔 막 애들끼리 막 말하다가 같이 울고 이럴 때도 있어요. 달력 가득. 할 일이 빼곡할 정도로 시간에 쫓기듯 살고 있다는 아이들. 칠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 면에 슬리퍼가 짝짝짝짝짝짝 다 써져 있어요. 이쪽 옆에도 짝짝짝짝짝 다 써져 있고. 그러면 그날 하고 나서 지워야 되는데 지우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이 다시 추가돼서 그냥 계속 그렇게 있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게 그냥 계속 3년 내내 이에요.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은미체 빼도 24개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하는 거죠. 일단 핸드폰에 수행이 정말 많아가지고 메모장에 어떤 수행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일일이 적어두고 끝날 때마다 체크하고.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수행이랑 내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도 부족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공부가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선생님한테서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기분? 학교를 다녀서 얻는 게 있나?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학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중학교의 역사 시간.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이렇게 써주시고요. 교사가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필기하는 모습.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흔히 봐왔던 수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메모만 해주시고. 줄거리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발단, 전개, 절정, 결말 하는데 내용은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이 들어가서 시대의 변화만 잘 나타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질문? 근데 이거 한 사람당 몇 컷씩? 한 사람당 2컷 그릴 거예요. 총 8컷이 되지. 그래서 8컷 내에 이거를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조별로 모이는데 책상을 붙여야 될 것 같아. 알아서 잘 모여봐봐. 자. 그런데 갑자기 모둠을 만드는 아이들. 우리가 알던 그냥 강의만 하는 수업은 아닌가 봅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 배우는 수업. 이런 수업이 좋다는 분위기에 최푸른 선생님도 수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잠자는 아이들 없이 서로 소통하며 수업에 몰입하는 아이들. 활동 수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만화 그리기를 통해 중국의 시대 변화에 대해 공부해보는 것이 오늘의 수업의 목표입니다. 아이들은 과연 오늘 수업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른 수업들보다 이런 활동들 하니까 원래 역사 되게 안 좋아했는데 재밌어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 자신의 생각도 말하고 남의 생각도 이런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선생님도 오늘 수업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조가 역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저는 오늘 어떤 그 시대적인 변화상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었고 아까 모둠 활동하고 있을 때도 제가 그게 중요하다, 그걸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준 애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교원평가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학생 한 명이 이 수업이 뭐 색칠 공부인가요?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더라고요. 좀 회의감을 느끼기는 하는 게 걔네가 따라 적고 뭐 그림을 하나 그리고 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역사의 목표를
뭐 정말 10분의 1이라도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걸 가져갔는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얘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얘는 뭐 수학 뭘 풀게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한대요. 그 그림 그리는 애는 뭐죠? 수학 시간인데 그거 꾸미는 역할을 한 게 걔의 역할이면 그거를 수학 수업을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거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도 영어 정말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활동식 수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수업을 통해서 영어 실력이 압도적으로 향상이 되느냐 하고는 다른 얘기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수학 과제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활동이 많다 보니 편집 장비까지 들여놨습니다. 극한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극한의 개념을 엮어서 영화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극한이라는 수학 개념으로 어떻게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같은 곳을 바라보잖아. 사실 할 수 있어. 잘 상상이 되질 않는데요. 내가 반드시 널 찾아낼게. 그거를 통해서 제가 극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유형이 잡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닌 정말로 현타가 오죠.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하나 싶은 그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내기 위해 아이들이 들이는 노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뇌공학 관련해가지고 책을 읽고 그 집중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논문 찾아보고 논문 토대로 결과해서 이런 보고서 작성을 했거든요. 빅데이터, 로봇, 뭐 그런 기술들, IT 기술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수행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육 과정에는 그런 걸 하나도 안 배우고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아예 내용이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라 그러고. 가르쳐주지도 않은 내용이 과제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보여주는 건 고작 5분 막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책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하루에 10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보시는 건 했네? 오케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뒤에 첨가물을 썼어요. 했네? 오케이. 이렇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피드백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음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그게 더 우선인 거예요. 점점 야가지는 느낌. 어떻게 해야 시간을 조금 쓰고 더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지? 맞아. 어떻게 해야 더 화려해 보이지? 이런 거. 이게 과정, 노력을 보고 잘못된 걸 알려줘서 내가 그걸 고쳐나가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그냥 점수만 보고 아, 난 이런 애구나. 이런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애구나.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형 수업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죠.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체험과 활동으로 수업을 바꿔야 한다는 변화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2016년도부터인가 이제 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수업이나 어떤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많이 이제 들려왔고, 정말 강의식 수업을 하면 진짜 잘못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을 지금도 받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교사인 것 같고.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선생님들끼리 연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연수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뭐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무의미한 일인가? 학교가 이렇게 변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